심리상담사 열정의 책과 대화하다. 첫 번째 책으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선택했는데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단어의 정의를 제시하면 어떤 단어인지 맞춰보는 퀴즈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남보다 서열이나 신분이 높다고 여기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충고하는 걸, 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를 지칭합니다. 네,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네, 단어는 꼰대입니다. 이 단어를 맞추셨다면, 네, 당신은 네, 90년대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꼰대라는 단어는 2017년에 꼰대 발견이라는 그 책에서 이제 이런 정의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꼰대가 언급된 이유는 바로 이 90년대생과 대립하는 대상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은 그들이 자라온 학교와 주변에서 이런 꼰대질 속에 살아왔고요. 꼰대가 부는 어떤 비난이나 비판 등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90년대생을 조롱하며 하는 얘기들은 세상에 힘든 일은 하기도 싫어하고 또 그러기도 전에 포기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나 패기도 없고 근성 따위는 없고 아주 편한 직업만 찾는 그런 대상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여러분은 나는 꼰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기성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꼰대 짓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그런 꼰대 짓을 하게 되냐? 바로 상대 또 그리고 우리 밑세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바로 우리도 모르게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를 이해한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흐름, 시대적인 흐름을 읽고 그들을 이해한다라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책과 대화하다라는 첫 순서를 심리나 또 정신건강, 또 상담에 관련된 책을 선택하지 않은 건 바로 이 세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자주 있는 이슈는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몇 그 기업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 단 1년이 채 가기도 전에 그 기업에서 경질이 된 그 심리 상담사분들이 계세요. 그 경질된 이유들을 확인해 보면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건 바로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 같다라는 피드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세대 차이가 느껴졌다, 나이 차이가 느껴졌다라는 이슈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기업 심리 상담사들을 채용은 대부분 10년 이상, 학회 자격증 1급 이상의 거의 박사에 준하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연령대가 어느 정도 좀 높은 사람들을 뽑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 그 정도의 어떤 연령대가 가장 상담실을 많이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른으로서의 어떤 충고나 자기 세대 입장에서 그 세대들을 바라보니까 깊은 공감을 넘어서서 아주 얕은 공감, 그러니까 그 세대를 이해하는 시도조차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심리 상담사들은 마치 정서적인 공감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공감이라는 뒷배경은요, 인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모두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또 이 세상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 신념을 기준으로 두고 그 사람의 생각의 밑바탕에 있는 이 정서를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신다면 더 깊은 공감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과 대화하다라는 순서는 비단 꼭 심리 상담사도 관련된 또 정신건강 관련된 이슈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세대를 넘어선 여러 세대와 또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견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시각이 또 굉장히 개방적이 된다면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증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임홍택 씨라고 CJ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90년대생을 소비자 관점, 고객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이 시도들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체적인 이 세대를 통과하는 시대적인 흐름, 또 트렌드, 또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그 소비자로서의 90년대생을 제대로 좀 평가라기보다는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요, 1부, 그리고 2부, 그리고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이 90년대생이 출연한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생이 그러이러한 환경에 또 이러한 직업 가치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는 배경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부에서는 이 90년대생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원이 되었을 때의 특징들, 그리고 조직에서 어떤 특성과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0년대생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지,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부는 90년대생이 소비자가 되었을 때 어떤 특성과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90년대생을 사로잡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흥미롭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하나하나 차차차차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책과 대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제를 통틀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일부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90년대생이 그 공무원 시험에 공시생에 굉장히 많이 목을 매고 있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무원 생활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그렇게 집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공무원이라든지 직업의 안정성만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나무라기 전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자기계발 이런 거 하지 않고 왜 다 공무원에만 몰입하냐라고 나무라기 전에 이 90년대생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특성, 그리고 70년대생과 80년대생의 다른 점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70년대생을 다 돌아보면 저도 70년대생입니다. 네. 뜻하지 않게 제가 나이 커밍아웃을 하게 됐군요. 네, 아무튼 저도 70년대생인데요. 70년대생은 1997년 그때 IMF를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입니다. 다행스럽게 74년, 73년생 그들은 조금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그 70년대 그 근방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70년대생들이 아마 그 97년, 98년쯤에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아마 됐을 쯤이었을 거예요. 저도 98년 쯤이 아마 제가 대학교 3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나이가 추측이 되시겠네요. 나이는 여러분들 다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 IMF 직격탄을 맞은 세대이고요. 그리고 그때 구조조정은 일시적인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상이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임원급들 대상으로 했던 구조조정 형태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 채용에 대해서 숫자를 줄여서 그때 취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때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던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지인들, 오빠들, 또 이제 언니들, 선배들의 어떤 취업 현장을 보면 40군데 정도 그 이력서를 넣어야 한 군데 정도 면접을 볼까?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에 괜찮은 탑10에 들어가 있는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에서도 거의 미역국을 먹는 게 아주 비리비재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그 대기업들이 채용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그 숨고르기 하는 것처럼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는 70년대생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조직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조직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된 거죠. 그래서 70년대생들한테는 사실 상당히 자기 개발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조직이 나를 안정적으로 더 이상 보호해주질 않으니까 내가 내 능력을 개발해서 나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다른 조직에 가더라도 절대 경쟁력으로 밀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회사는, 조직은 나의 안정성, 나의 어떤 고용을 보장해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회사는 나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80년대생은 또 어떠냐? 80년대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영향을 받은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도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80년대생도 구조조정을 겪은 거죠.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그때는 임원 이상, 중간 관리자 이상이 아니라 사원급을 포함 전 직급이 대상이었어요. 2000년 초반, 2000년, 2010년, 12년 정도에 전직 지원이라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거의 붐을 타고 확장이 됐었는데요. 저도 기억이 나요. 라이트 매니지먼트하고 DBM 코리아라고 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전직 지원에 관련된 전문 회사였거든요. 전문 기업. 이 기업들은 회사 안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직원들을 보내면, 그냥 보내게 되면은 이건 이제 고용 어떤 그 이슈에 또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고 재취업을 돕는다라는 의미에서 전직 지원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들었고요. 이때 당시에서는 국가에서 전직 지원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경우에 한 사람당 300만 원 정도의 전직 지원 자금이 지원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라이트 매니지먼트하고 DBM 코리아라는 회사, 그리고 JM 커리어인가? 네, JM 커리어는 이 세 개의 기업이 전직 지원에서 상당히 많이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DBM 코리아 라이트 매니지먼트는 좀 시장이 많이 지금 줄었습니다. 왜? 전직 지원은 더 이상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게 된 거죠. 뭐냐? 이제 구조 조정이 너무나 상설화된 거고요.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기업에서. 보낼 만큼 다 보냈고 고용 형태도 바꿀 만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 40~50%에 관련된 고용 형태가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고요. 하청으로 돼 있고요. 하청에 하청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조직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그 바람막이가 돼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게 80년대생이라고 한다면 90년대생은 어떤 거냐? 90년대생은 70년대생과 80년대생의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냐? 상시 구조 조정이 늘상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정규직은 안정적일 거라고 믿었는데요. 이 정규직 또한 비정규직화되면서 하청에 하청을 주고요. 전체 고용 구조에서 거의 48%, 50%에 육박하는 비율이 다 비정규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에서 90년대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직업 가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직업의 안정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시적인 구조조정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바로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올인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년대생을 공시에 올인하고 공무원만 생각하는, 이제 쉬운 일만 생각하고 찾고 있는 그런 어떤 세대라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 세대들이 겪고 바라보고 경험했던 그 시대를 뚫고 본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비난만 할 수 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청소년 종합실태 결과에 따르면 만 90에서 24세 청소년들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치러진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에 대한 변화를 측정을 했는데요. 2008년 이래로 일관되게 능력과 적성을 가장 중요한 직업 선택의 기준 또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런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 1위를 한 가치관은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안정성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2012년에 5.5%에 불과했는데요. 2017년 조사에서는요, 13.6%로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네. 중요한 그 어떤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심리 상담사에 관련된 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심리 상담사 대학원을 나오면 취업을 어떻게 해요? 직업은 어떻게 구합니까? 네, 물론 중요한데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안정적인 어떤 고용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 비단 심리 상담사만이 안정되지 않은 고용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요. 경제적인 수입을 1순위로 꼽았던 청소년들이 이 지금은 9.8%, 그러니까 2012년 조사에서는 14%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9.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월급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길고 짧게가 아니라 굵지 않더라도 작은 액수로더라도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세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겪어온 시대를 관통하는 아픔들, 또 트라우마 같은 상처들, 위기들, 경제적인 위기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직업 가치관, 또 조직을 바라본, 기업을 바라보는,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제가 그 진로 상담을 해드렸던 대학원생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어렵사리 공부를 하셔서 이제 일반 대학원 심리 상담 관련된 학과를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길이 보이지 않고 여기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진로 상담을 요청을 하셨고, 상담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분이 공무원 준비를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잘 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시험도 합격을 하셨고, 아주 좋은데 들어가셨고요. 음, 이분에게 굉장히 잘 된 이슈였고, 자기 길을 잘 찾아가서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은 공무원이라는 그 직종이, 그 직무가 굉장히 자기 적성에 잘 맞는 분이셨어요. 오히려 대학원이 이분에겐 더 적성적으로 또 역량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직업을 찾기 전에 직업 가치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적성, 능력,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일단은 직업적인 가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말 어렵사리에서 공무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게 정말 그만두고 싶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그 시기와 더불어서 비슷한 즈음에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심리 상담을 요청을 하셨었는데 이분의 이슈는 극심한 불안이었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90년대생이 공시를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보통 1년에서 2년, 심지어는 3수생, 4수생까지 늘어나는 걸 보면 이 기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보통 12시간, 16시간을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 잠자고 밥 먹는 시간만 쪼개서 공부 뭐 쉬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공부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한 사람이 1-2 년간의 시간 동안 거의 폐쇄적인 상태에서 몰입해서 공부만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독방에 지금 한 달만 가둬 놔도 사람이 미치는데 1년 이상의 그 시간들을 혼자와의 어떤 전쟁을 치르면서 그 공시에 매달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이 어 지친 상태고 소진된 상태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그 지친 어떤 정신 상태를 회복시키고 치료를 받아야 되실 그럴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공무원을 준비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비단 공시를 준비하는 공시생에게만 해당되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에 들어오는 그 신입들, 소위 말하는 인제 그 신입사원들을 보면요. 이런 지옥 같은 입시 그 전쟁을, 입시가 아니구나. 입사 전쟁을 치르고 들어오는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은 막 패기가 넘치고 막 뭐 의욕이 넘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미 전쟁을 치르듯이 상처는 상처를 입을 대로 입고 마음은 다칠 대로 다쳤다는 거죠. 면접을 보는 동안 면접관들한테 얼마나 모욕과 굴욕을 당합니까? 그리고 면접 시험에서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좌절을 경험합니까? 갑자기 그분들의 어떤 마음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울컥하네요. 제가 상담하면서 들었던 분들의 마음이 막 떠오르니까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들을 아픔을 겪었던 90년대생을 과연 안정만 추구하는 세대라고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이 아프지 않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세대를 같이 꿈꾸고 음 나가는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책 서두에 있는 부분들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책과 대화하다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마음들이 드셨는지 같이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달아주시고,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